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5명의 후보가 가려지면서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차기 당대표 본경선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형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두화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청와대 인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수석급 3명, 또 비서관급 5명의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이사 어떤 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임기 말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부 인사들로 채운 것이 아닌가, 그런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전문성 그리고 탁월한 그 소통 능력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무 감각까지 더해진 그런 인사들로 채운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저는 이제 가까이서 같이 방송 출연도 많이 했던 우리 박수현 예. 이번 국민소통 수석님께 우선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 대통령님께서 이 박수현 수석에게 바라는 것이 저는 다른 것보다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그런 전달자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주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모두가 잘한 인사라고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대언론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무적인 감각에서도 균형 감각은 다른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인물로 저는 여겨져서 기대가 크고요. 또 내부 인사에 있어서 비서관 분 중에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발탁됐던 정춘생 국장, 저와 얼마 전까지 공보국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이분도 오랫동안 여성가족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당의 여성국장, 공보국장까지 해서 두루 경험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그런 인사가 될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민심을 전달하는 데는 최근까지 당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청와대는 들어가면 장막이 좀 생기거든요.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런데 좀 전에 이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상대방으로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국민소통수석으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좀 더 빨리 들어가셨으면 조금 늦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런 인사 좀 늦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 출신 인사들을 이제 요직에 배치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당에 이제 힘이 좀 실리는 거 아니냐. 이제 내년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정당은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러려면 당에서 이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당 쪽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아쉬운 게 있죠. 이분들 들어가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을 배출해낸 인사수석. 그죠? 그 김혜숙 수석 내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형사 피고인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바꾸시면 어땠을까? 전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전 대변인 이렇게 나오길래 청와대 인사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잘 됐구나. 근데 그럼 이 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일을 잘할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직사회에 주는 인사의 메시지는 제대로 일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는 신상 필벌이 명확해야 기강이 끝까지 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께서 아마 들어가신 이후에 시원하게 설명들도 잘 해주실 거고요. 전달이 될 거라고 전달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해결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받으면요. 재판받아서 가서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입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 이광철 비서관 혹시 기소되면 민정비서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법정은 공개돼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수석의 무게가 좀
네. 네, 어깨에 기대를 무게가 좀 양쪽 있을 다 것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경선 일정을 미루지 않고 당원, 당규대로 하겠다 이런 지도부의 의중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결정된 사항들이 고시된 것이 당무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야 될 행정적 절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상황을 파악해봐도 예. 특별하게 경선을 뭐 날짜를 뭐 바꾼다던가 미루거나 이런 할 건, 만한 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뀔 것 같지 않게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주자 진영에서도 특별하게 뭐 경선 날짜를 바꿔야겠다라는 의견에 동조를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뭐 날짜를 변경시키거나 하는 그런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당원 당규 개정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일의 변수는 또 여지는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평원의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이 성남 부동산 민심에 또 불을 지핀 상황인데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의 특별 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 부분 그 전면 폐지 이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매듭이 복잡하면 그냥 끊으면 되죠. 그러면 다시 못 써요. 아무리 풀어봐도 이건 다시 못 살리겠다 싶을 때 끊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지 제도상 허점이라든가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서 이 부분 반영하고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게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뭐 감사원 감사도 하고 그 뒤에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도 없애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LH 사태도 그때 막 폐가망신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리고 국수본, 합수본에서 수사를 뭐 1,500명인가 막 사람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이런다더니 지금 그 용두삼이에요. 수사 결과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뭐가 해결됐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LH에 대해서도 뭐 그 개편안이 나온다 그러는데 자회사를 오히려 늘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나 본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면 폐지한다. 뭐 폐지가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모든 야당에서도 무조건 폐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유인책을 주려면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도한 특혜를 주지 마라. 실거주 의무는 좀 지키고 취득세 같은 것까지 면제해줘야 되는지 이주비까지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면 유인책도 있어야 공무원들도 지역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적고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이렇다 그랬지 언제 전면 폐지해라 뭐 이렇게 야당이 주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재발 방지하고 제도상 허점이 있는 거 다 밝혀내고 그러고 나서 폐지를 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환수는 법률적으로 어려워요. 남 위원장께서 직접 답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지막 조치를 좀 먼저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이두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요. 동의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사태를 지금 매듭짓기 위해서 이행해오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문재인 정부에 와서 생긴 일도 아닌 것이고 이것이 이번 정부만의 잘못도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공무원들에게 특별 제공을 했다는 그 특공이 과도한 특혜가 아니었나. 처음에 특별 공급하기로 했던 그 당시는 세종시의 정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했던 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정주 요건이 개선된 상황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은 폐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빠른 조치이고요. 국민들에게도 그것이 우리 당이나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이 부분은 뭐 앞뒤 전후 뭐 이거는 앞으로 풀어내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를 어쨌든 마음을 잠재워 줘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공급 폐지는 반가운 소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손보기에 직접 나섰는데 가장 먼저 일단 재산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시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다만 종부세와 또 양도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이 좀 여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의 눈높이에 맞으면서 민주당답게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부동산 특위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각 지역마다 다 다른 민심들을 접하실 거예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각자의 개인의 욕망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과 세제, 금융 전반을 다 두루 아주 세밀하게 다뤄보겠다라는 의지고요. 재산세에 있어서는 보통의 그 눈높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제를 손보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6월까지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고 혼선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뭐 표현들을 언론에서 가끔 쓰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안정을 그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정책에 대한 얘기를 더 강화해서 지금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 대책 후속 조치인 뭐 83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늦어도 2년 안에는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안정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무주택 그리고 실수요자의 그 민심이 제가 봐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어떤 분들은 종부세에 관해서 부자세인데 이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한 가구를 한 주택을 실수요로 가졌을 뿐인데 집값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잘못돼서 오른 것밖에 없는데 이런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냐 징벌적 손해 징벌적 그 세금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6월까지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특위까지 출범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고 하니까 기대가 컸죠. 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 부분 변화를 꼭 이제 국민들한테 실감시키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하고도 이 부분 회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도 크게 기대를 안 한 게 그렇게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은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도 지역마다 다른 민심을 담아낼 수는 있지만요. 그건 다 예상하는 거고요.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이 별로 없어요. 이거 다 갖고 있는 정책이지 새로 만들어낸 정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거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1억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00주 연속 오름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초반엔 그렇게나 막 이렇게 장려했던 매입 임대 사업자 제도 혜택을 되려 축소한다고 해요. 그럼 집주인은 그 지금 폭등한 집값 또 무리하게 밀어붙인 공시지가 인상 때문에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고 그다음에 전세 대란 일어나고 이러면 또 이 부분은 그 혼란은 국민들한테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결론을 내릴 걸 좀 기대해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리고 그리고 야당에서 24일 날 국민 세부담 경감하는 정책
정책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그 부동산 협의체 구성도 얘기를 하고 청와대 가서도 협의체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면 오히려 야당하고 협의체하면서 야당에서 이런 것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면서 야당 핑계도 조금 대시고 이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 뭐 어쨌든 신중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빨리 좀 결론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그야말로 1위로 본경선에 오르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좀 입증이 됐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구가 특히 법조인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50대, 60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당원들 말고 일반인들인데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남성, 뭐 5, 60대 대구, 그죠? 거기다 법조인 이러면. 근데 뭐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 개인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얘기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변화해야 된다는.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 이준석 개인에 대한 기대 이것보다도 그냥 어떤 흐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이제 전당대회 후보가 있어요. 이제 몇십 년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근데 어떤 때는 이 흐름 앞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직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지금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이준석 전 최고가 나올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웅 의원이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기수론 이런 게 나오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접 정말 나올까? 아니면 저 이제 기세를 올려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태풍의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정당에 몸담은 지가 조금 됐지만 정말 이런 변화는 처음이구나. 결과가 예상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돌풍이 과연 본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비 경선은 당원 여론조사랑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반반씩 반영이 된다고 그렇죠. 하면 지금 본선은 또 70% 30%이기 때문에 당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또 벌써부터 중진 후보들 간에 이제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준석 돌풍이 순항할 수 있을까? 뭐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돌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정적인 대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자갈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좀 더 경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당원도 있을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당원들이 70%가 되면 결과가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근데 그 지금 당원 비율은 70%로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예비 경선에서 당원이 50%지만 그 50%가 사실상 그 32만 명 당원을 표본을 다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맞췄어요.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그 당에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보통은 당 대표는 민주당은 당심이 90이었잖아요. 민심이 10이고 이런 것처럼 당 대표는 그냥 당원이 뽑는 거지.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선 경쟁력이랑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은 또 대선은 후보를 따로 뽑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범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고 지금 야권에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들은 당 안에도 있지만 당 밖에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당으로 끌어들이려면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도 당원들이 하고 있어서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 현상이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물어보시는데도 정말 예상이 잘 안 돼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정적인 친분 관계들 때문에 또 결론을 얘기하면 막 나가면 예, 또 막 예. 항의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본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투표가 70%고 일반 국민이 30% 비중이고 또 뭐 지금 벌써부터 중진 후보들이 단일화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좀 이준석 돌풍이 본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이두화 의원이 설명하셨던 네. 그 2,000명 샘플의 여론조사 결과가 32만 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그 표본을 써서 만들어서 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41% 대 29%의 이준석, 나경원 후보의 지금 결과를 보면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예. 이준석 돌풍이 현실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짐작 그냥 예상을 해보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놀랍다, 뭐 부럽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사 전체에 굉장히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당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수라는 그 세력에 가진 힘의 하나의 원천이 이기고자 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명분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제 그 지점과 맞닿아 있는 분이 가리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쩜 이 돌풍이 얼마 전 최근에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총선 이어지면서 세 번의 큰 전국 선거에서 패배했던 그 힘의 반작용이었고 또 이준석 개인으로 보면 10년 이상 동안 사실 언론에 나와서 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화려한 개인기를 다 선보여서 지금 검증을 받는 거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예. 뭐 신예가 돌풍을 일으켰다 그런 점엔 동의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이 20대, 30대 세대를 대표하는 뭔가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요구가 현실로 드러나는 부분에 네. 있어서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구 민초구후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이두화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